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68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38페이지예요. 중간이죠? 중간이라서 오늘은 10번째 줄, 밑에서 10번째 줄이에요. 진정한 무술 고수는 거리에 나가 싸울 일을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깡패가 고수를 건드리면 고수는 깡패를 부수려 싸움을 피합니다. 고수가 충돌을 피하려고 갖은 수를 쓰는 것은 속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수가 충돌을 피하려고 갖은 수를 쓰는 것, 속으로는 뭐예요?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깡패는 모르고 있지만 고수는 단 한 방으로 깡패의 목을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무술과 마찬가지로 성공은 힘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힘이 들지 않는 일이에요. 우아한 일입니다. 수월한 일입니다.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정밀한 일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성공은 어떻다고요? 힘이 들지 않는데요. 우아하고 힘들지 않고 수월하고 균형을 잡고 정밀하고 초점을 맞추는 거.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왜 그렇게 안간힘을 쓰지? 성공하려고 하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을 왜 가지려고 하지? 그냥 차분하게 있으면 초점을 맞추고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일이라고 해도 어디다 초점을 맞춰요?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사랑에다 딱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예요? 저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제 내가 잘못될까 봐 나의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제가 막 어제 막 웃겨 죽겠는 거예요. 어제 어제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너무 웃겨갖고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서울에서 숙제를 내주신 게 있으세요. 그대가 조국을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야 숙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숙제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저번 주 목요일에도 영화 봐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제 이제 영화 봐야 된다고 그랬더니 또 누가 집에 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니까 이제 자꾸 중간중간 빠뜨리고 들어오시는구나. 100일이 안 됐겠다, 중간에. 그래서 이제 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봤더니 벌써 대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볼까봐 누군가가 내려놨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쵸?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거를 보느니 그냥 영화를 보자고 했으니까 그냥 영화를 보자 그랬는데 요새 이제 뭐 마녀가 나오긴 했는데 그 인기가 더 많았던 거는 마동석 나온 범죄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동석 하니까 좀 범죄도시라고 그래도 코믹하게 뭔가 완전 코믹하게 돼 있는 줄 알고 봤거든요. 야 어깨 쭉지 있잖아요. 여기 막 한 곰이 2마리, 3마리가 올라가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보셨어요?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안 보셨나요? 야, 아니 같이 가시는 분이 한번 봤는데 이거 또 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아주 재밌나 보다. 2번을 본다고 하니 5명이 갔는데 2명이 2번을 본 거예요 어제. 그래서 아주 이거 괜찮은가 보다 이제 이랬죠. 아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야. 막 죽이고 피 터지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피 터지는 거 맞아요. 그래 봤어요. 그래가 막 처음부터 피 터지더니 막 끝까지 피 터져가 막 아이고 그래갖고 막 어깨 쭉지가 완전 무슨 숙제하러 그대가 조국 보러 갔다가 있잖아요. 막 숙제하러 갔다가 막 딴 거 보고 와가지고 어깨 축지가 막 아이고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이제 막 이게 너무 이제 강렬하게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저번 주 수요일 날이었나 선생님 수업을 하실 때 선생님이 그때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여수에서 무슨 축제가 있었거든요. 뭐 뉴캠프인가 이런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갔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뭔지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말씀하실 때 알겠는데, 이제 근데 미리 가셨는가 봐요. 그때였던 거 같아요. 뉴캠프 때였는지 하여튼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수에 가셨다가 이제 하루 전날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호텔에 완전 방음이 엄청 잘 돼 있더라는 거죠. 잘 돼 있으니까 밖에서 어떤 소리, 바람 부는 소리나 이런 게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 상황에 선생님이 보니까 그날 비바람이 쳐서 막 파도도, 바다도 보이고 막 이런 데 숙소를 들어가셨나 봐요. 그래서 들어가셨는데 파도가 막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방음이 돼가지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고요하잖아요. 고요하잖아요. 근데 고요한데 거기서는 막 있죠. 막 바람 불고 파도가 막 일고 하면은 우리는 막 아우 밖에 막 파도 소리 막 바람 부는 소리가 막 들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그림을 보고. 근데 그때 철저하게 그때 완벽 좀 뭔가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완벽하게 그때 굉장히 많이 아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 가만히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저쪽에서 막 파도 치고 하는 거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우리가 바람이 불고 막 비바람이 치고 막 파도 치고 막 뭔가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리는 그림이 있죠. 근데 그게 혼재가 돼버려. 어머 완전 바람 불다가 저 파도 치다가 빠져서 죽으면 어떡하노 하고 막 더 감정이 막 이입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저쪽에서. 그래서 그 어제 이제 그걸 보면서 관찰자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기 곰이 한 두 마리가 뭐야 한 두세 마리가 올라 앉아가지고 막 여기가 막 안 그래도 경직대가 여기가 막 빳빳한데 더 올라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끝나갈 때쯤 돼서는 조금 이렇게 되긴 하던데 아우 처음부터는 그냥 막 이러고 가리고 이걸 왜 이러고 들어가서 하는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관찰자 입장이 안 되는구나 저 모습도. 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마동석이 귀여워서 두 번 봤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숙제하려다가 엉뚱한 거 보고 왔는데 어쨌든 이 고수는 뭔가 그러니까 그 거기서는 마동석이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무서워하지 않고 거기서 진짜 그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중에 딱 만났을 때 그래요. 돈을 200억이었나요? 뭐 돈을 반반 나눠 갖자 5대 화가 그러면서 이제 막 논아 이제 막 이렇게 거래를 해요. 근데 이제 마동석이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범죄자들을 잡아내는 게 이제 더 많은 그 왜 이렇게 거기서의 이제 영화에서의 내용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범죄자를 잡는 데 이제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뭐 살인을 하고 뭐 완전 너무 처참하게 살인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 그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면서 이제 뭐 느낀 것도 있고 이게 내가 관찰자 입장이 안 되는구나 이제 막 완전 그 감정에 막 이입이 되려고 하니까 그냥 눈으로 안 보려고 하는 막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관찰자 입장이 이렇게 딱 그게 선생님이 이렇게 동굴 속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제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공은 힘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있지 않나? 애쓰니까 그냥 어깨축치가 그냥 막 곰이 세네 마리 앉아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어디다 초점을 맞춰요?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뭐가 탁 걸려 들어오면 탁 걸려 들어오는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도 계속 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지 몰랐다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돈 벌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했다가 수업을 만나서 들으면서 막 불편한 사람들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가 이제는 막 점점 되어져 가는 이해가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서 근원에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또 근접한 내 두려움에서 근접한 에너지를 만나잖아요.
이 두려움이 강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두려움이 있긴 한데 더 강력한 근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제가 거부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이런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또 막 한두 명 또 막 있는 거예요. 잘 이렇게 하다가도 뭔가 이쪽에서 출렁거렸을 때 내가 흔들거리는 거. 출렁거려도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그래.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구나. 그쵸? 비바람이 치는구나. 그냥 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런데 거기에 내 감정을 막 이입을 해서 막 싫은 감정은 벌써 이게 이입이 됐다는 거잖아요. 감정과 동일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가 내 문제이기는 않은데 내 문제이긴 않은데 그 내 문제에 내가 갖고 있는 내 감정, 내 느낌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흔들거리는 거죠. 해결이 안 돼서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 이제 자꾸 보는 거예요. 그 근원의 두려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두려움이 이제 내가 죽을까봐, 엄마를 떠나면 죽을까봐,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고 바라는 마음이 많고 저항감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분노하는 게 왜일까? 바라는 거. 여기서 계속 해결이 돼야 돼. 내가 에너지가 좀 높아진 듯 하더라도 또 보면 근원에 두려움이 마음과 몸에서 내가 헤어나질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거기서 또 다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초점을 사랑으로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자동방 어디로 맞춰져 있어요? 두려움에 맞춰져 있더라는 거죠. 두려움에. 어제도 누가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내가 못 살까 봐. 내가 못 살까 봐. 그럼 나는 지를 위해서 지가 잘 되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가 잘 되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했잖아 했다가 알았다 하더라고요. 너희들을 잘 돼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2차. 내가 잘 되려고 그랬었던 거구나. 인정했어. 인정했는데 아니야. 그래 하면서 끝까지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두려움까지 내려가야 돼요. 근데 하다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아니지. 그래. 그거는 내가 잘못될까 봐. 그러면 그냥 잘 되기를 바라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역으로 해서 재맥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역으로 다시 재맥락을 하는데 끝까지 왜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게 있지? 그럼 내 밑에는 뭐요? 안 될까 봐.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잘 안 되면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주변에 남편한테도 무시당하고 혼자 버려지는 거야. 버려지면 나는 혼자 돼서 완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거를 완전 그러니까 근원의 죽음까지 쭉 내려와서 느끼기를 해서 해소가 되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해소가 돼야 되니까 그 해소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나는 내가 저 사람들이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걸 포장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뭐예요? 내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잘 되려고 했었는데 내가 잘 되려고 했던 거를 그래 아니지 너희들도 잘 돼야지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버리면 근원에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까지 쭉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저도 요새 막 이렇게 제가 되게 집착이 엄마에 대한 집착들이 다 있잖아요. 엄마를 내려놔라 막 이제 하시는데 저희 딸도 그래요. 저번 주였나요? 언제 질문할 때 엄마를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엄마를 내려놔야 되는데 뭔지 잘 이제 처음엔 헷갈려요. 내려놔야 된다는 게. 인연을 끊어서 보지 마라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그냥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내려놔라 그러는데 그게 잘 이제 안 되죠 삶에서. 안 본다고 엄마를 안 보고 엄마가 또 바쁘고 나도 바빠서 안 본다고 그래서 집착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엄마에 대한 그 마음, 그 집착이 뭐예요? 두려움. 엄마가 나를 이제 봐준 거잖아요. 생명줄인데. 엄마 보지 않는다고 그 생명줄이 놓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그게 뭐지? 그러니까 엄마를 놓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에서 결과가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라는 두려움에서 있다 보니까 엄마를 집착하고 엄마한테 바라는 마음이 많고 엄마한테 저항을 하고 하는 게 막 있었거든요.
제가 한 3주 전에인가 4주 전인가요? 딱 부산에서 수업을 듣는데 딱 앉았단 말이에요.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잠이 슬슬슬슬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이 오면 어때요? 아,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피곤해서 잠이 오나요? 근데 내가 왜 잠이 올까 가만 생각해 봤어요. 어쩌냐게 꿈도 안 꾸고 너무 잘 잔 거예요. 근데 왜 잠이 오지? 아, 이게 듣기 싫구나. 듣기 싫을 때 늦게 가고요. 듣기 싫을 때 잠이 오고요. 듣기 싫을 때 다른 일이 생겨요. 이제 근원에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다른 핑계가 되지 않죠. 근원의 근본이 좋아지는 거, 의식이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의식이 달라지는 거. 내가 본체가 의식이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서 뭔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뭔가 마음이 아닌데 근원에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의식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에서 꼭 의식을 먼저 1순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아, 이게 진짜 의식이 달라지면 내가 다른 부분에서도 정말 다 달라지는구나를 제가 이제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근원에 끝까지 이렇게 두려움에 있는 그 의식을 끝까지 느껴주기를 하고 해소가 되어야 그게 이제 압이 좀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압을 1차 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게 또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걸 빼다 말고 가다가 옆길로 가버리면 이게 아직 압이 안 빠져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게 계속 올라와요. 계속. 그래서 끝까지가 압을 빼야 되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먼저 우선적인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돈을 쫓아가고 막 하는 이런 부분들에 아 의식.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오니까 아, 내가 이게 잠이 오는 게 어쩌냐게 너무 잘 잤는데 듣기 싫구나. 듣기 싫은 게 왜 듣기 싫지? 아, 이 수업 자체를 저항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여러분 잘 들을 것 같잖아요, 제가. 안 그래요, 저도. 저항감이 막 들어가지고 막, 아, 이거 내가 저항을 하는구나. 저항을 내가 왜 하지? 저항감이 들어서 내가 잠을 잘 잤는데도 잠이 오고 딴짓을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아는 거죠. 저를 보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에서. 외부에서 잠을 안 잤어. 아우, 여기 더워서 내가 후덥지근해서 잠이 와. 이게 아니라 외부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는 거죠. 제 자신 자체를. 저를 보면서 제가, 아, 이게 저항감이 있네. 얘가 저항감이 있네. 저항감이 왜 있지? 선생님 수업하는 거에 저항감이 있네. 선생님이 문제인가? 선생님은 40이 넘어가지고 45부터 공부를 했는데 45년 동안 세팅된 게 있는데 뭐지? 아, 엄마에 대한 저항감이 있구나. 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 듣기 싫구나. 그거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야. 저항감 125. 엄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항감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두려움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뭔가 집착하는 거, 뭔가 있잖아요. 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 막 이런 거에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런 영혼들이 또 있죠. 제가 그러니까 제 주변에 또 막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편했던 것들 때문에 그 집착 밑에는 뭐가 있을까? 집착이 125니까 125 밑에는 100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아직까지 엄마한테 버림받아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제 이제 잠깐 어제도 되게 바빴죠. 낮에 3시 전인가? 1시 전이었구나. 1시에 12시 반에서 1시 전인가 그랬는가 보다. 그때 잠깐 누워가지고 제가 집착 두려워하는 거 엄마에 대한 엄마가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에 대한 그냥 느껴지면서 이제 잠깐 눈 감고 명상하듯이 이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한 10분 정도 있었나? 그러니까 그게 좀 압이 이렇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또. 제가 더 편안해지니까 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그런 톡들 그다음에 저한테 또 제일 또 저항을 또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아들 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제가 빠지니까 오는 거예요.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편안하게 옆에 와가지고 또 뭐, 와, 뭐 제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감동을, 와 하고 감동을 해요. 근데 잘 안 와요. 저항한다고 안 와. 너무 웃기죠? 옆에 와서 잘 많이 들을 수 있고 그 에너지를 제일 많이 공유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와요. 저항한다고. 두려움 때문에 저항한다고. 신기하잖아요. 아무 때나 집이고 뭐고 와서 이렇게 듣고 물어보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아무 때나 오고 아무 때나 전화해도 편안한 그런 관계 있는데도 안 해요. 본인이 이제 두려움으로 저항감이 많아서. 근데 제 거를 해결하니까 아들도 와서 앉아있다. 와, 하면서 이게 막, 이 완전 리액션이나 감동이 되게 많거든요. 순간순간에. 잘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도 보니까, 야, 이 저항감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내가, 나의 저항감, 내가 엄마에 대한 그 저항감, 엄마한테 바랬던 마음들, 그거로부터 생겼던 습관들, 또 그거로부터 생각했던, 뭐, 바라는 마음, 저항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이게 다 근원에서 내가 버려질까 봐 때문에 이게 생겨났다라는 걸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곡과 핵심을 찌르는 일입니다. 정곡. 이 두려움이 자꾸 해결이, 압을 빼고 해결이 되어야 사랑이, 이게 사라지고 나면 뭐예요? 더 생기는 게 아니죠. 가리고 있는 하늘이 먹구름이 껴있고 비가 온다고 해서 하늘이 시커먼냐고. 원래 자체의 하늘이. 원래 자체 시커먼가요? 아니죠. 구름이 걷어지면 원래 자체 하늘이 그냥 밝은 그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 한 번씩 타실 때 안 그래요? 구름이 있어요. 칙칙해 쭉 올라가잖아요. 구름 뚫고 쫙 올라가면요. 그냥 하늘이 그냥 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 뚫고 올라갔을 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며칠 전에도 부산 갔다 오는 날이었나? 부다다다닥 막 비바람이 한번 싹 치더라고요. 순간. 먹구름 위에 있었나 봐요. 싹 걷어지니까 없어요. 그 구름 같은 거. 믿음, 신념이, 마음이 구름같이 그걸 가리고 있는데 두려움을 보고 느끼기를 충분히 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 구름이 걷어지니까 사랑이 그대로 있는 거죠. 하늘이 그냥 있듯이. 사랑이 어디서 데리고 와야 되고 엄마 사랑만 퍼와야 되고 저쪽에 누군가의 사랑을 퍼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 자체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냥 나는 사랑인 거야. 사랑이라서 내가 나한테 그냥 있는데 없는 줄 알고 엄마한테 사랑을 아기 때 잘못 알고 그러니까 키울 때 잘 키워야 될 것 같아. 원래 사랑이라서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네가 기쁨이고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의논하면서 소통하면서 잘할 수 있어. 이게 돼야 되는데 엄마도 의지하게 만들고 아이도 의지를 해서 그 의지 때문에 내 스스로의 능력을 내가 가로막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내가 해결이 되면 저절로 사랑으로 그냥 초점이 사랑이라서 초점을 맞추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는 바나나를 그렇게 집으려고 초점을 거기다 맞추더라는 거죠. 사랑, 바나나에다. 거기 바나나가 뭐예요? 내 사건, 두려움. 그것만 보고 있더라. 그래서 고통을 막 차블랑말랑말랑 할 때 그 고통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러고 있냐고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잡고 있는지 알아? 그러시잖아요. 왜요? 즐기는 거야, 고통을. 고통스럽고 슬픈 걸 즐기고 있고 죄책감을 막 있잖아요. 죄와 벌이라고 즐기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순간순간 각성 안 되면 또 막 죄책감이 나의 의식이 어떠냐는 거야. 아이를 보고 내가 못해줬다라는 거에 내 의식이 30으로 쪼그라져 있어. 30. 그게 아니라 나의 의식이 지금 현재 내가 저 밖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끼는 나의 에너지, 죄책감을 갖고 있냐, 수치심을 느끼고 있냐, 무기력해져서 감정을 포기하고 안 보고 있느냐, 슬퍼져 있느냐,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저항하고 있는지 모르고도 있고 뭔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싫었던 쟤 너무 싫어요. 그러면
그만큼 좋아하는 거야. 그럼 그 소리도 듣기 싫었단 말이야. 뭐 징그러웠단 말이야. 근데 징그러웠었어 옛날에. 근데 인정하기 싫어서 정함과 욕망이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막 징그러운 거예요. 좋아하는 거라서 그래 그러면 어이구 막 싫었는 거예요. 내가 얘가 싫어가지고 얘가 저항하고 집착하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구름이 걷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고 내가 사랑인 것을 알아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뭐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드러나는 거, 드러나려고 하는 거,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정곡과 핵심을 찌르는 일이다. 원인과 결과를 혼돈하지 않는 일이다. 원인과 결과를 혼돈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머리로 생각 자동 장치로 막 생각이 그냥 기발하게 빠르게 잘하는 거. 그게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똑똑한 게 아니라 생각이 착착착착 기발하게 잘하는 거. 이 의식적인 부분들은. 그게 그냥 듣고 그거를 알려주신 대로 그냥 실천하는 거. 실천해서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용기를 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안간힘 쓰면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기절을 하게 되고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냥 즐거워서 하게 되면 일이 그냥 즐거운 거고 수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처음 배웠어요. 540 딱, 저 540을 해요. 제 목표가 있었거든요. 의식에. 540을 해야지 했는데 아이고 이 조건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냥 밑바닥에 얼마나 조건이 많이 깔려 있는지 이야 조건이 이따위로 많구나. 안 그런 것처럼 하는데 누구를 딱 만나갈 때 착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가 착 깔려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저절로 자동방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540에서 목표를 좀 낮췄어요. 350부터 해보자. 수용을 해보자. 내가 수용이 안 되고 싫지? 쟤는 왜 또 내가 수용이 안 되고 싫지? 왜 싫은 느낌이 들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 또 딱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수용이 되면 350이 되면 360, 70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는 350 수용이 되면 저절로 사랑이랑 같이 확 의식이 성장할 수 있어라고 하신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야 이것만 하면 500으로 막 휙 뛰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야 껑충 뛸 수 있는 희소식이 있구나 이런 그런 말씀을 언젠가 하셨어요. 그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 350을 잘하면 사랑이 같이 들어오는구나. 같이 들어오나요? 원래 있었기 때문에.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있어서 그냥 걷어내기. 왜 수용이 안 되는지만 걷어내고 나면 그냥 나는 사랑이다. 기쁨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요. 주말이에요. 서울에 수업 있는 날이고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6시에요. 네.